뭐 한대 아무튼. 뭐 그렇대. 어차피 수업 다 듣고 숙제 해와야 되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래서 웬만하면 결석은 하지 마. 알았지? 결석 웬만하면 하지 마. 좀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전날 대체 몇 시에 자는 거야? 응? 빠져가지고. 자, 그래 보면 many African language speakers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다, 그치? 많은 아프리카 언어 그런 사용자들은 말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용자들은요 would consider 여길 것이다. 그리고 나서 봐봐. it이 지금 목적어지. 목적어란 말이야. 근데 이때 it이 뭘 나타내는지 알아 몰라? 몰라. 앞에 나오는 명사가 없어. 이 문장이 처음 시작되니까. 그래서 이때 이 it은 뭐 무슨 목적어라고 생각하면 돼? 가목적어라고 생각하면 돼. 뒤에 딱 봤더니 뭐가 나와? 바로 투부정사가 나오지. 아, 이게 진목적어구나. 진목적어고 가목적어구나. 그럼 얘는 목적격 보어 이렇게 되겠네. 봐봐. 그러면 많은 아프리카 언어 사용자들은 여길 것이다 투부정사 이하를 absurd하게 여길 것이다. absurd하게 되면 무슨 뜻이야? absurd. absurd 무슨 뜻이고? 불합리한이란 뜻이야, 얘들아. 불합리한. 불합리하게 여길 것이다. 뭐를? To use a single word like cousin. 사촌이라는 것과 같은 하나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불합리하게 여길 거래. 아직 안 끝났어. To describe both male and female relatives. 뭐 하기 위해서? 묘사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남성 그리고 여성 친척들, relatives 하게 되면 친척이란 뜻이지. 그러니까 남자 친척이든 여자 친척이든 둘 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묘사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촌이라는 한 단어만 사용하는 것을 불합리하게 여길 것이다. 괜찮아? 결국 별개로 따로 이야기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지. 우리는 지금 얘들아 너희 사촌 생각해봐라. 여자 사촌이 남자 사촌인데 그냥 사촌은 사촌이지. 근데 얘네들은 따로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성별을 따라서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야. 단어를. 자, 혹은 잘 봐. 첫 번째로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거. 하나의 단어로 두 성별의 사촌을 다 말하는 것을 불합리하게 생각해. 두 번째로 뭘 불합리하게 생각하냐면 이거. 구분하지 않는 것이지. not이 지금 투부정사의 전체 부정인 거잖아. 그치? 구분을 하지 않는 것을 불합리하게 여긴다. 근데 뭘 구분하지 않냐면 whether the person described is related by blood to 쭈루룩 했는데 봐봐 얘들아 어디까지만 딱 보면 되냐면 요까지만 보면 돼. 요까지만. whether 하게 되면 이거 얘들아 접속사죠. 그쵸? 접속사니까 어떻게 돼? 주어와 동사가 다시 와야 되는데 이때 describe도 동사이고 is도 동사란 말이야. 그럼 이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 항상 뒤에 오는 동사가 거의 본동사야. 그럼 앞에 오는 거는 뭐야? 준동사란 소리지. 본동사 아니면 준동사잖아. 준동사니까 수식을 해주는 분사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지. describe 어디까지? 여기까지. 동사 앞까지. 그럼 묘사되는 설명되는 그 사람 그치? 그 사람이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지 않는 것을 불합리하게 생각한다. 뭐와 연관이 없냐면 얘들아 related, be related to 하게 되면 무엇과 연관이 있다 없다잖아. 맞지? 그러면 그 말하는 사람의 아빠 혹은 그의 엄마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뭐에 의해서? 혈연관계에 의해서 by blood 피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얘들아 우리는 너 아빠 쪽 엄마 쪽 이런 거 안 중요하잖아. 외가 쪽, 친가 쪽 그렇게 막 구분이 크지 않잖아. 근데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그네 문화는 북애냐 목애냐가 엄청 이게 커. 중요한 거. 북애일 때는 모든 상속권을 다 가지고 목애일 때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구분하는 게 엄청 중요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길 것이냐면 그것을 구분하지 않는 것을 불합리하게 여길 것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어디까지 닫아야 돼? 요렇게까지. whether절은 여기 다 들어간다. So whether the person is related 그 사람이 묘사되는 그 사람이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아빠 쪽이냐 엄마 쪽이냐를 구분짓지 않는 것을 불합리하게 여긴다. 괜찮아? 구분 지어야 된단 말이지 결국에는. 괜찮아?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 말해주고 싶은 거는 얘들아 여기서 끊고 be related to 하게 되면은
무엇무엇과 연관이 있다. 하나 정리해놓고 그리고 나서 내가 뭐 물어볼 게 있어. whether 보이지? 접속사잖아. 이 whether이란 친구는 두 가지 종류의 품사절을 담당할 수 있어. 혹시 알고 있나, 승준아? 한번 설명했는데 whether은 품사적으로 명사절을 이끌 수 있고 부사절을 이끌 수 있어.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명사절, 부사절 하면 너무 헷갈리잖아, 그치? 자, 설명해줄게. 한 번에 딱 하자. 우리 왜 중학교 때 whether이냐, if냐 막 이런 거 배운 적 있는 거 기억나? 간접 의문문 할 때. 그치?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에는, 간접 의문문에는 우리가 whether이나 if 쓴다고 배웠잖아. 그때 해석 어떻게 한다 했어? 주어가 동사 하는지 안 하는지, 인지 아닌지 이렇게 배웠을 거야. 그치? 그때 그 whether과 if야. if인데 명사절. 둘 다 명사절을 이끌 때는 공통이야, 공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뭐 하는지 안 하는지. 공통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명사절을 이끌 때. 그러면 명사절이 대체 뭔데? 명사절이라는 의미가 대체 무슨 의미야? whether부터 주어 동사가 쭉 있을 거 아니야, 문장에 지금. 여기 이렇게 가로 있잖아. whether부터 문장이 쭉 있지. 이 전체 문장이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걸 따져보면 돼. 그럼 봐봐. distinguish에 대한, 얘가 물론 동사는 아니지. 본동사는 아니지. 준동사지. 하지만 준동사라 하더라도 원래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바로 목적어를 취하고, 그치? 부사의 수식을 받는 게 동사의 성질이잖아, 원래. 원래 성과를 못 버린대잖아, 쌤이. 아무리 형태가 바뀌어도. 그치? 그래서 얘는 목적어를 취해야 돼. 구분해 무엇을, 이렇게. 그치? 구분한다, 무엇을. 그 distinguish에 대한 목적어가 바로 이 whether 절인 거지. 목적어 절이라는 것은 목적어 자리는 우리가 반드시 뭐밖에 보다, 품사가? 명사밖에 보다. 그래서 얘는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그 명사절일 때는 whether이든 if가 오든 간에 뭐 주어가 동사 하는지 안 하는지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 똑같아. 근데 중요한 건 부사절을 이끌 때는, 즉 이 가로 안의 것이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 주어 역할 이런 게 아니라 명사 역할이 아니라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잖아.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거든. 그때는 의미가 달라져.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배우는 이유가. 자, 그래서 whether부터 가볼게요. 얘가 부사절로 쓰이게 되면은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면 뭐뭐 하든지 안 하든지 여기까지 써봐. 승준아, 뭐뭐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거를 딱 세 글자로 줄이면 네가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밥을 먹든지 말든지 알바누, 맞지? 알바누로 해석한다고. 주어가 동사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됐어? 자, 근데 그러면은 오케이, whether은 우리가 whether절은 부사절이냐 명사절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그치? 이번에는 그러면은 if를 갈 거야. 두 개의 교집합은 명사절일 땐 동일한 해석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어. 그치? if절은 어떻게 해석이 들어가냐면, 내가 예문을 줄 테니까 너 이거 한번 생각해봐. 엄브렐라야.
어떻게 해석할 거야? 비가 온다면, 만약 비가 온다면, 이게 if의 부사절이지. 봐봐, 부사절인지는 어떻게 알아? 주절이잖아, 여기가. 나는 가지고 갈 것이다, 우산을. 이 문장의 주절이라고, 그치? 근데 그럼 얘는 무슨 절이라고 해? 주절 말고 부사절이라고 하지. 부사절이란 거는 이 문장 주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않지. 따로 빠진 거지. 부가 설명하는 거잖아. 비가 온다면 나는 우산을 가져갈 것이다.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우산을 가져간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때 이걸 부사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주절에 아무 자리에도 들어가고 있지 않아. 주어든 동사든 목적어든 보어든, 그치? 이런 거 부사절이라고 한다. 근데 부사절일 때는 어떻게 해석했다고? 만약 주어가 동사한다면. 됐어? 이해를 위해 한 문장만 딱 더 해보자. 봐봐. 주절은 I don't care. I don't care. 근데 무엇을 care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어 성분이 이렇게 오는 건데, 그때 if절을 다시 살펴보면은 if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다른 문장이 오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가로 안에 if she likes me가 전체 큰 문장에서 이 주어, 초록색 주어 동사의 보어 성분의 역할을 하고 있지. 어떤 자리에서 위치하고 있잖아, 그치? 어떤 위치에서 자리를 하고 있잖아.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봐봐, 보어 자리는 명사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정말? 정말? 보어 자리 어디야? pretty. 여기 보어 자리 맞아? pretty는 품사가 뭐야? 응? 형용사지. 예쁜 니은으로 끝나면 형용사잖아. 됐지? 한 문장 더 줘볼게. 보어 어디야? A singer. 품사 뭔데? 명사.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 맞지? 보어 자리에는 딱 두 개밖에 못 들어가, 품사가. 형용사와 명사 둘 다 들어갈 수 있어. 하나만 더 해보자. 보어 자리 어디야? 마음 뭐니? 주어지. made 동사지. me 뭐니? 목적어. angry 자리 뭐니? 목적격 보어 자리지. 목적격 보어도 보어잖아. 여기는 무슨 보어인데? 주격 보어잖아.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지. 그녀가 예쁜 거고 그녀가 가수인 거잖아. 목적격 보어는 내가 화난 거야? 엄마가 화난 거야? 내가 화난 거지. 엄마가 나를 화나게 만드니까 내가 화난 거지. 됐지? 그래서 여기가 목적어고 목적격 보어가 여기라고. 됐어? 품사 뭐야? 형용사 화난 니은 받침이지? 하나만 딱 더 해보자. 똑같은 문장이야. Mom made me. 엄마가 나를 공부를 엄청 열심히 시켰어. 그래서 의사로 만들었어. 우리 엄마가 나를 의사로 만들었어요. 보어 자리 어디야? A doctor. 품사 뭐야? 명사. 둘 다 돼, 안 돼? 되지. 그래서 이거 다 지우고 얘들아. I don't care. 보어 자리에 if she likes me. 명사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때 if는 무슨 절이야? 명사절이에요. 괜찮아. 그래서 if나 whether이 명사절로 해석이 되면은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있나? 하는지 안 하는지. 만약에 그게 주어로 들어가, 명사절이, 그러면은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목적어로 들어가면
나는 궁금해.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가. 됐어. 하는지를 궁금해해. 이런 말이잖아. 그치? 나는 예를 들면 나는 알고 싶어.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목적어 맞지? 목적어절에 들어갔을 때. 보어절에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이다. 괜찮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 셋 다 들어갈 수 있어. 주어, 목적어, 보어. 명사의 역할이잖아. 명사절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문장 안에서 명사의 역할,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서 역할을 해내고 있을 때 우리는 명사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석이 들어간다. 여기까지 괜찮지? 이 개념 설명해 주려고 다 설명한 거야, 얘들아. 자, 그 다음.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요. 자, 분사가 쓰이는 경우의 수를 다 쓴 거야. 근데 사실은 얘들아 4번과 5번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돼. 그래서 5번은 굳이 볼 필요가 없어. 4번만 보면 돼. 자, 보면은 1번부터 보자. 분사가 그래서 언제 쓰이는지를 전부 다 지금 여기다 정리를 해놓은 거야. 근데 얘들아 복잡할 게 없어. 한번 우리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자. 그러면 너희가 분사로 헷갈릴 일이 없잖아. 볼게. 분사는 선생님이 봐봐. 동사가 있어. 우리가 그치? 동사. study, run 이런 것들, sleep 이런 거. 그런 동사를 갖다가 ing를 붙여서 명사를 만드는 게 뭐야? 동명사지. 근데 거기다가 ing나 pp를 붙여서 형용사로 만드는 거는 분사라고 하는 거야. 즉 분사는 형용사야 얘들아. 동사를 갖다 형용사로 이렇게 트랜스젠더처럼 이렇게 전환시킨 거야. 괜찮지? 자, 그랬을 때 그러면 형용사라 했으니까 형용사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어야겠네. 맞지? 형용사 역할이 두 가지가 있지. 뭐야? 첫 번째. 형용사가 뭐하니? 명사 수식하지. 잘했어. 두 번째는 보호 역할을 한다고. 방금 얘기했잖아. She is pretty. 맞지? 두 가지 역할을 다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분사의 역할은요. 분사의 쓰임이라고 하자. 쓸 필요 없어. 여기 있는 내용이야, 얘들아. 첫 번째, 형용사가 하는 역할인 그대로 명사 수식을 한다. 이게 지금 이거지. 이거 필요 없는 얘기. 봐봐. 분사가 결국 형용사니까, 얘들아. 명사 앞에서 원래 수식하지, 형용사는. hot, pot, pretty girl. 맞아. diligent student. 이런 식으로. 근데 형용사에, 얘들아, 이건 분사 특징이 아니야. 형용사에 그 뒤에 말이 길어지잖아? 그러면 뒤로 넘기게 돼 있어. 왜? 앞에 넣으면 헷갈리거든. 보통은 전치사구가 이렇게 다 따라 붙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봐봐. 떨어지는 하나의 나뭇잎 말할 거야. 그럼 어떻게 말해? A falling leaf야. 맞아? 근데 저 나무에서 떨어지는 나뭇잎 이렇게 말할 거야.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 어떻게 말해야 돼, 우선? falling from the tree 이렇게 가야겠지. 길어지면 뒤로 넘겨야 돼. 왜? 앞에다 놓는다 생각해봐. A falling from the tree leaf. tree와 leaf가 붙어 있으니까 명사가 두 개가 붙을 수가 없잖아. 그치? 구조상으로 안 된다고. 헷갈린다고. 혼란을 준다고. 괜찮아? 그래서 뒤로 넘겨버리는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앞에서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명사를 이렇게 수식할 수도 있고요. 혹은 뒤에 이렇게 구가 길어지잖아. 그치? 구가 오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수식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역할, 분사의 역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분사 구문을 만들 수 있어. 분사 구문은 형용사적 용법이 아니야. 분사 구문은 부사적 용법이야, 사실은. 저 엄밀하게 학문적으로 따지자면. 근데 그냥 우리 특수한 걸로 빼놓자고. 분사 구문은 어떻게 만드는데? 접속사 생략하고. 주절의 주어가 똑같으면 생략해버리고 동사에다가 ing 붙여버리는 게 분사 구문이잖아. 맞지? 그렇게 쓰게 되고요. 두 번째, 그래서 분사 구문을 쓰게 된다. 얘는 명사 수식이라고 쓰면 되겠네. 얘들아, 명사 수식이다. 두 번째는 분사 구문이고, 그치? 세 번째는 뭐냐? with 분사 구문. 이거 많이 했었어, 그치? 해석 어떻게 해야 돼? 명사가 분사에 있는 동사 한 채로. 괜찮아? 예를 들면 내가 팔을 꼬은 채로 이렇게 말을 할 거야. 그러면 with my arms crossed 이렇게 돼야겠지. 팔이 꼬인 주체지. 그러니까 그때 의미상 주어는 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의미상 주어는 중요하지 않아. 크로스, 꼬이다의 주체가 팔이잖아. 괜찮아?
예를 들면 그 문이 열린 채로 with the door 열린 채로 어떻게 말해야 돼? 어떻게 말해야 돼? 오픈드 해야지, 그치? 열려있는 진행의 의미를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야. 왜? 열린 채로잖아. 그러니까 문이 지가 열리지가 않겠지. 누군가에 의해서 열렸겠지. 이해됐어? 능동과 수동의 생각을 해야 돼, 그때는. 진짜 이해했어. 맞아.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는 with 분사 구문. 그래서 해석은 명사가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됩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요. 보어하는 거야, 결국. 보어 자리에 분사가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다섯 번째랑 선생님이 같다면서요. 같아. 왜 같은지 설명해 줄게. 봐봐. 이거 보면서 이 4번에 보면 앞에 얘들아 주어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동사가 있고 목적어 있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분사 들어가는 오형식 형태에서 분사 쓰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맞아? 근데 밑에 거 봐봐. 목적격 관계대명사 예를 들면 뭐 대시라고 해볼게. 대시 있고 주어 동사 오지.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장에서 목적어를 빼버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쓴 거잖아. 왜 빼? 앞에 선행사와 그 문장의 목적어가 똑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괜찮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 요 자리에 원래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겠네. 맞아? 그리고 나서 지금 보니까 목적격 보어는 살아있겠네. 목적어만 뺐으니까. 똑같은 문장 맞아요 아니에요? 맞지? 다만 관계사 절일 뿐이고 얘는 주절일 뿐이고 같은 거야 결국에는. 오형식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오형식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볼 거야. 왜? 잠깐만. 오형식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오형식에서 분사가 쓰이는 경우는 얘들아 두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는 여기다 쓸게. 첫 번째는 좀 빨리 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게 오형식인데 우리가 항상 이 동사와 목적격, 보어 자리가 되게 중요한 거죠. 오형식은 동사에 따라서 그것밖에 못 쓰는 목적격, 보어가 존재한다고. 바로 사역이나 지각 같은 거. 맞지? 자, 그래서 이때 동사가 뭘 쓰자. 지각 동사 먼저 갈게. watch 또 뭐 있어? feel 뭐 있노 또? notice 그치? hear 또 응? see 잘했어.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자, 그런 지각 동사들 남이 뭐 하는 거를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보았다, 들었다, 느꼈다, 알아차렸다 이런 것들이 지각 동사지. 그치? 그럴 때 이 목적격 보호 자리는 단 두 개밖에 못 와. 뭐 올 수 있어 지각 동사일 때? 뭐 와야 돼? 원형 부정사 온다고 배웠어. 동사 원형이라고 배웠어. 그치? 사역도 마찬가지잖아. 그치? 사역도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근데 우리는 동사 원형이라고 배웠는데 사실 정확한 이름은 원형 부정사야. 오케이? 실제 동사가 아니지. 준동사다, 준동사. 원형 부정사야. 근데 지각 동사에만 하나 더 올 수 있지. 뭔지 알고 있어? 정아? 투부정사? 그게 뭔데, 정체가?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현재 분사야. 그래서 여기가 혹은 현재 분사가 올 수 있어. 근데 언제 올 수 있어? 그냥 아무 때나 막 와? 언제 오는 거냐면 글을 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문장을 쓴 사람이 있겠지, 그치?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보았다. 만약 이런 말이야. 염소가 점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해보자. 그러면 I saw the goat jump라고 얘기하겠지. 원형 쓰니까. 맞지? 근데 점핑이라고 할 수 있어. 언제? 점프하고 있는 이 진행 중인 상태를 강조하고 싶을 때. 점프를 하는 중인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괜찮아? 나는 내 딸이 공부하고 있는 중인 것을 보았다 라고 할 때 그냥 스터디를 쓰게 되면 공부하는 것을 보았다인데 진행 중, 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 이 진행하는 걸 본 거야.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야. 그때는 스터딩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리고 사역 같은 경우는 반드시 원형밖에 못 옵니다. 사역 동사 세 가지 뭐지? have, make, let. 잘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더 있잖아. 준사역이잖아. 준사역.
들어봤지? 준사역은 뭔데? 헬프 동사. 아유, 잘했네. 준사역에는 뭐와 사역은 사역이 얘들아. 준회원은 정회원이니? 준회원이 정회원이랑 똑같아? 아니지. 회원은 회원인데 완전 찐 다 누릴 수 있는 정회원은 아니잖아. 회원은 회원인데 마찬가지야. 사역동사도 준사역동사도 사역은 사역인데 사역처럼 제약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야. 그래서 얘는 사역은 사역이니까 일단 원형을 써야 돼, 그치? 근데 투부정사도 쓸 수 있어, 두 가지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우리 거의 다 왔어.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돼.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갯동사란. 갯동사야. 갯동사를 왜 배우냐? 선생님, 갯동사는 뒤에 투부정사가 반드시 오는 동사잖아요. 오형식일 때. 근데 왜 배워요? 지금 선생님이 쓰는 거 봐봐, 얘들아. 특이한 것만 쓰고 있지. 그럼 이렇게 원형 부정사든 투부정사든 뭐 현재 분사든 이렇게 특이한 경우 아니고선 전부 다 뭐 쓰면 돼? 준동사 쓸 때? 오형식일 때? 투부정사 쓰면 돼. 투부정사가 기본 형태야. 괜찮아? 얘들 봐봐. 만약에 1000가지 케이스가 있어. 근데 5가지는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고 나머지는 전부 다 투부정사 쓰는 케이스야. 그럼 너희는 995가지를 학습을 할래? 5개만 외울래? 5개만 외우는 게 효율. 그래서 가르쳐주는 거야. 나머지는 전부 다 투부정사라고 생각하면 돼. allow, enhance, want, tell, 오형식으로 쓸 때 다 투부정사야. 됐어? 그랬을 때 뭔 말 하려나? 갯동사는 투부정사를 쓰게 되는데요. 중요한 거 이거 왜 따로 배우냐면 선생님 투부정사 쓰는 게 기본 형태인데 이거 왜 배워요? 의미가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 선생님 그러면 어차피 근데 뭐 의미가 사역이든 뭐든 투부정사는 마찬가지인데 왜 배워요? 그렇지 않아. 왜냐면 봐봐.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어. 무슨 뜻이야? 나는 내 남자친구한테 그것을 읽도록 했다지. 그치? 근데 만약 사역의 의미인지 몰랐어. 그럼 너희가 어떻게 해석하겠어? 나는 받았다, 내 남자친구를 그것을 읽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된다고. 혹은 오형식이란 걸 인지를 해서 이게 투부정사라 생각을 했을 때 사역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내 남자친구한테 받았다? 뭐 그것을 읽기 위해서. 얻었다? 해석이 이상해진다고. 원래 이 쓴 사람의 의도가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갔어? 근데 여기서 선생님 아까 전에 분사가 쓰이는 경우가 2가지라 했잖아요. 오형식에서. 몇 개 나왔어 지금? 하나밖에 안 나왔어. 그치? 하나는 뭐예요? 과거분사를 쓰는 케이스야 바로. 과거분사는 언제 쓰냐면 혹시 우성이 알고 있나요? 과거분사 언제 쓰는 줄 알고 있어? 잘 모르겠어? 과거분사는 잘 들어. 동사와 상관없어. 동사와 상관없이 얘네 사이의 관계가 수동이잖아? 수동이면은 이때 목적격 보어 자리에 pp를 쓰게 됩니다. 괜찮아? 예문 하나만 줘볼게. 사역이지. 준동사 쓰였잖아, 그치? 원래는 사역이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 와야 돼? 동사 원형 이렇게 와야 돼. 근데 가만 생각해봐라. 내 차하고 수리하는 거하고 수동관계 아니야? 내 차가 지를 수리야. 그래서 트랜스포머야?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 뭐 써야 된다? repaired를 써줘야 된다. 맞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분사를 쓰는 경우는 지각동사에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진행을 강조하기 위해서 분사를 쓸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사이의 관계가 수동일 때 동사와 상관없이 pp를 쓴다. 그러면 선생님 갯동사일 때는 투부정사 쓴다 했잖아요. 그치? 근데 이때 만약에 수동의 의미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똑같이 얘들아. 봐봐. 어떻게 될지 봐봐.
내 자전거가 수리되게 했다 이렇게 말해야겠지. 원래 같으면 to repair 써야 돼. 개동사니까. 사역의 의미로. 맞아? 근데 어떻게 써야 된다? 이때도 그냥 쌍무시하고 pp를 쓰면 된다. 쉽지? 이거야. 그럼 분사가 쓰이는 경우를 너희 다 배운 거야.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이 표는 그걸 얘기하는 거야. 되게 복잡하게 보이는데 얘들아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다. 몇 개가 없다. 그러면 그 밑에 거 혹시 풀려 있나요? 1번? 풀려 있어? 진짜? 승준이 풀려 있어? 안 풀려 있어? 풀려 있기는 해요는 무슨 말이지? 얘들아 measures가 뭐야? measures? government 다음에 measure 있네? 측정이라고 알고 있지, 그치? 아니야, 그렇게 알면 안 돼. 자, measures 하게 되면 조치란 뜻입니다. 조치. 이거 조치를 할 때는 조치라 써놨더라. 오, 이 아니야. 이야, 이 그냥 조치. 그럼 해석 어떻게 해야 돼? government measures. 정부 조치는. 그치? 근데 지금 딱 뒤에 봐봐, 얘들아. 비동사 보이지? are. 맞아? 비동사 보이지? 근데 그 앞에 보니까 restricting, restricted 이렇게 딱 분사가 지금 와 있어. 그러면 일단은 이게 지금 본동사인 건 알았어. 다행히 얘는 고맙게도 원형이냐 it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건 아니야. 그치? 동사를 구분할 필요는 이게 동사야, 본동사야. 그러면 앞까지가 전부 다 주어라는 건데 정부의 조치인데 어떤 조치? 제한하는 조치. 플라스틱 백 비닐봉투야. 비닐봉투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는 여기까지가 다 주어겠네. 맞지? 그러면 제한을 하는 거잖아. 정부의 조치가. ing 아이디야. ing지. 그치? 하는 주체니까. 만약에 이가 쓰이면 해석이 이상하니까. 플라스틱 백 비닐봉투 사용을 제한되는 정부의 조치. 해석이 안 맞잖아. 그치? 안 돼요. 차렷. 왜 늦었어? 늦게 일어났지 뭐. 그치? 다행이다. 한참. 빠져가지고 진짜 이러면 진짜 여자친구를 만나느라 내가 피곤해서 이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박지우. 내신 기간은 절대 안 된다. 지우야. 선생님 처음 만나서 점수 잘 나왔던 그 영광을 좀 찾아보자. 너만 열심히 하면 돼, 진짜로. 응?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restrict 있고 지우야 24페이지인가 이게 모르겠다. 어디고. 24페이지 맞다. 아무튼 그 해석 계속 해볼게. 플라스틱 가방 그냥 하면 이거 뭐야? 비닐봉투를 사용을 제한하는 정부의 조치는 are gradually taking root. take root 하게 되면 뿌리를 내리다라는 뜻이야. 그럼 점진적으로 점차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가는 중이다. 어디 사이에서? among retailers. 소매상인들 사이에서. 소매상들 사이에서. 괜찮지? 2번 가볼게. among the. 자, among 하게 되면은 얘들아. 그래. 과제를 줄게. will be가 지금 동사지. 주어가 뭔지 좀 찾아볼래? 주어가 뭔지 좀 생각을 좀 해봐. 30초 딱 줄게. 30초. 지우야. 네. 주어 어디야? 디스플레이 정말? 어묵은 품사가 뭔데? 전치사지. 전치사 뒤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 명사가 따라와야 돼. 그러면 그때 뒤에 나오는 명사는 전치사 식구잖아. 전치사에 포함된 명사잖아. 그럼 걔가 주어가 될 수 있어? 안 되지. 얘들아 이렇게 봐봐. drawings가 지금 명사지. 얘는 그냥 형용사고. 맞아, 분사는 형용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닫아야겠네,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범위, 전치사 범위잖아. 닫아, 빨리.
닫아봐. 그럼 그 다음 뭐야? will be가 오지. 이러면 하나의 경우일 수밖에 없어. 뭐 봐? 이거 주어 어디 있단 소리야? 뒤에 있단 소리야. 뭐 됐단 소리야? 도치됐단 소리야. 왜 도치돼? 앞에 부사구가 왔기 때문에, 전치사구가 왔기 때문에. 선생님 도치 한번 가르친 적이 있는데, 도치는 얘들아 두 가지 경우야. 잘 봐. 도치는 첫 번째, 부사구를 얘들아 우리 전치사구 이런 것도 다 부사구라고 하잖아. 맞지? 전치사구도 생략이 가능하잖아. 부사구처럼. 전치사구는 부사구야. 수식어구야. 맞지? 맞아? 응. 그래서 앞에 부사구나 뭐 전치사구 이런 거 다 포함이야. 수식어가 오게 되면은 얘들아 도치가 일어나는데 이때 도치는 필수도 아니다? 아니야? 필수가 아니야? 성준아? 필수야 필수 아니야? 필수가 아니야?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잘 배웠어. 필수가 아니야. 도치가 일어날 수도 있고 도치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 도치 선택. 근데 두 번째로 부정어구가 오잖아? 부정어구 뭐 있어? not until, not, 그치? not only 이런 것들. 부정어구가 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애들이 와. 근데 주의할 건 not until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지. 뭐뭐가 되어서야 비로소 라는 뜻인데 부정의 의미가 없어 얘는. 부정어구로 들어가. 그거 하나 빼면 전부 다 부정적인 의미야. 괜찮아? 부정어구가 쓰이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된다? 도치가 필수야. 거의 100%로 일어나. 요걸 알고 돼. 내가 너희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기다려봐봐 얘들아. 보여줄게. 버퍼 스타터. 이거 봐봐. 강조를 위해 어떤 부사구, 수식어구가 앞에 오게 되면은 도치가 일어나는데 필수가 이때는 아니야. 오케이? 즉 그냥 주어 동사 써도 된다는 말이야. 근데 밑에 봐봐. 부정어구가 이렇게 와. 그럼 도치가 일어나는 거야. no longer 하게 되면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는 뜻이지? 맞지? 부정적인 의미잖아. 그치? 그럴 때 어떻게 돼? self-driving cars 이게 지금 주어인 거지. 그럼 선생님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부정어구다. 그치? 부정어구가 왔어. 동사가 왔어. self-driving cars니까 일단 R 선택했지. 그리고 나 뒤에 보니까 considered는 뭐예요 그러면은? 자율주행 차들은 여겨지지가 않지. 수동태지. 원래 문장은 self-driving cars are not considered 이렇게 됐을 거야. 맞아? 근데 여기에서 앞부분만 이렇게 도치가 들어간 거야. 원래 우리가 그렇잖아. 도치가 일어나게 되면 동사 구가 있으면 앞부분만 데려가잖아. I have been to Paris. 나 파리 가본 적 있어. 근데 너 파리 가본 적 있어? 어떻게 물어봐? 아니, 물어볼 때. 너 파리 가본 적 있어? Have you been to Paris? 내가 대답할 때는 일반문으로 말할 때는 I have been이잖아. 근데 앞에 have만 데려가서 물어보잖아.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도치가 일어난 거다. 여기가 주어고 여기는 여전히 동사 구인 거지. R과 같이 수동태를 이루고 있는 부분인 거지. 도치가 일어난다. 됐어? 더 이상 여겨지지 않는다. 공상과학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자율주행 차는 더 이상 공상과학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현실이다 이 말이지. 그치? 그 다음 봐봐. 여기 보면 부정어구 있어요. No, not, never, little 거의 뭐뭐 하지 않다. hardly 거의 뭐뭐 scarcely 뭐뭐 하지 않는다. nowhere 아무데도 없다. not until 이거 봐. not until이 좀 주의해야 되는 거야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없어. 뭐뭐 해서야 비로소. 근데 부정어구로 들어가. 예문 하나만 볼게. 여기 not until 봐봐. not until 1980s 198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맞아? 비로소. 그러니까 동사가 뭐고? PC는 요렇게가 지금 동사인 거야. 도입이 되었다. 수동태여가지고 하나만 지금 앞으로 온 거야. PC니까 was가 돼야겠고. 그치? 더 PC니까. 맞아? PC는 도입되었다. 대중들에게. 부정적인 의미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얘는 부정어구로 취급을 해서 도치를 시켜버려. 100% 도치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little은 확실히 부정어구지.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거의 뭐뭐 없다. 이런 뜻이잖아.
someone's appearance. 누군가의 외모가 더즈냐 주냐인데 지금 누군가의 외모는 셀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 와야 돼? 더즈가 와야지. 그치? 누군가의 외모가 너 텔라 지금 리틀이 부정어군요. 해주지 않는다고 해석해야지. 누군가의 외모는 말해주지 않는다. 우리에게 사형식 tell 주지 않는다. 뭐에 대해서? 아 미안 이거 사형식 아니네. about이네. 사형식이다. 우리에게 말을 해주지 않는다. 뭐에 대해서? about his or her character. 그 혹은 그녀의 누군가의 성격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다. 괜찮아? 이해됐어 우성아? 아. 자, 아무튼 부정어구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걸 같이 가지고 왔고 다시 돌아가 교재로. 그래서 이 문장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Among the display 얘들아 이 뭐야 전시된 그림들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리가 와야겠지? 전시된 그림들에서 사이에 맞아? 중에서 이런 뜻이지? will be 있을 것이다. 뭐가 있을 것이다? 그럼 여기가 주어 맞아? 주어가 다 주어잖아. were the contemporary contemporary 하게 되면 무슨 뜻이야? 동시대에 잘했다. 근데 현대란 뜻도 있어. 동시대에 현대의 두 가지 뜻이 있으니까 챙겨놓으세요. 동시대의 현대의 월수금 6시 20분은 안 돼? 시간? 방학 동안 상관없지. 저거 야 쟤는 지호 상관없지. 일단 대기. 월수금반으로 너는 가도 될 것 같아. 단어나 문법이나 상태를 봤을 때 쌤 봤을 때 월수금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월수금반이 조금 더 수준이 높거든. 1, 2등급. 그래서 방학 때 고반 들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 근데 난 네 성적이 좀 납득이 안 되긴 해. 몰라 수업을 해보니까 쌤이 잘 모르겠어.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생각보다 그 성적 대비했을 때 문법이나 단어가 괜찮거든. 아무튼 간에 as well as 하게 되면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란 뜻이지. A뿐만 얘들아 as well as 하면 딱 뭐 떠올라야 돼. 뭐로 바꿀 수 있어. Not only A but also B. 근데 as well as는 순서가 어때? A as well as B야? B as well as A지 그치? 거꾸로라고. 그래서 요거는 be as well as 그럼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 것도 이렇게 가야겠지 해석이 그치? 둘 다 이거 무슨 의미냐?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괜찮아? 자 그럼 봐봐. 뒤에 것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예술가들의 작품도 있을 것이다. 전시된 그림 중에서는. 맞아? 이렇게 가는 거지. 뒤에 거 볼게. 도즈니까 지금 어디 갔어? 작품들을 받고 있겠지. 그치? 작품들은 누구의 작품들? Those of the old master. old master. 거장들. 그 분야에서의 거장들. 약간 뭐라 해야 되네. 장인들. 장인들. 그런 오래된 장인들, 거장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그 현대의 작품들도 있을 것이다. 괜찮아? 그 전시대 그림 중에서는. 그 다음 3번 가볼게. 그냥 지우 풀었지, 지우야? 맞아? 내 눈 보고 똑바로 얘기해. 안 풀었지? 자, 3번. The orientation was boring. 오리엔테이션은 지루했다. 됐지? 하지만 not as boring as. 지루하지 않은 것만큼은 회의만큼은 지루하지 않았어. 근데 어떤 회의냐면 홀딩이 헬드니 그 이후에 열린 이렇게 돼야겠지. 정답은 헬드가 돼야겠지. 4번 Jack crossed the river. 잭은 강을 건넜다. 근데 얘들아 뭐 하면서 건넜냐면 잘 들어. tightly 하면 꽉이야. 그치? 꽉
그 손을 뭐 하면서? 잡으면서 잡히면서. 그의 7살 딸의 손을 꽉 잡으면서겠지. 주체지. ing 같아. 5번. 이것도 분사구문이야. 맞지? 앞에 피킹이냐 피크드냐 한 다음에 보니까 동사가 없잖아. 여기까지. 맞지? 봐봐. 손 혹은 기계로 둘 중 하나로 따면서, 따지면서 둘 중 하나겠지? 그럼 주어를 봐야지. 주어와의 관계가. 포도야. 포도가 따져, 따니, 지가. 따져. 그러니까 피크드가 돼야지. 손 혹은 기계로 따지고 나서 포도들은 are taken to 하게 되면 어디로 보내지다라는 뜻이야. 보내집니다. 와이너리로. 와인 만드는 곳, 양조장으로 보내집니다. 괜찮지? 6번 다음 페이지. 혹시 풀려있나? 안 풀려지시오. 그럼 우선 풀려있고 새끼 숙제를 왜 하는 거야 진짜. 왜 하는데 대체? 니 나가서 다 해라 오늘. 니 뒤졌다 진짜. 31페이지까지 숙제거든. 다 풀고 가 진짜. 안 보낸다 싶어. 지금 빨리 푼 사람들은 뭐 하냐면 얘들아 딱 한 문장만 해석해보자. 쌤 어려운 걸로. 어려운 게 없네. 그 푼 사람들은 25쪽에 함정 뛰어넘기에 3번 보이나요? 3번? 3번 한번 해석해보자. 3번. 다 풀었어. 함정도 다 풀었어. 풀었구만 왜 거짓말 하는데? 모르겠어. 응. 함정까지 다 풀어. 그리고 나서 그거 다 하잖아 얘들아? 우성아 27페이지 10번만 해석해봐. 해석 혹시 돼있니? 안 돼있지? 그거 한번 해석해봐. 그거 어렵거든? 승준이도 3번 해석 안 되면은 넘어가서 27페이지 10번 한번 도전해봐. 하고 11번 두 개만, 딱 두 개만 하자. 나머지는 할만하거든, 다. 10번, 11번 두 개. 10번이랑 11번이랑 27페이지. 그건 해석을 좀 한번 해볼 가치가 있어. 봅시다. when 한 다음에 exposing이냐 exposing
exposed가 있는데 to the sun 태양에 노출이 되는지 된 건지를 물어본다. 근데 주어가 보니까 너의 피부야. 피부니까 노출이 된 거겠지. 네 피부가 노출이 됐을 때 이렇게 봐야겠죠? 됐을 때 뭐고 어두워진다. 하지만 너의 머리카락은 밝아진다. 열받으면 머리가 밝아지잖아. 그치? 특히 탈색모나 염색모 같은 경우에. 자, with 나왔습니다. nobody 다음에 지금 with 분사구문이야. 그치? 아무도 보지 않는지, 보이지 않는지를 보면 돼. 보면 the band played the song till the end. 그 밴드는 끝까지 연주했다. 아무도 보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보지 않은 거니까 주체니까 watching이 돼야겠죠? 그 다음 A fire partially destroyed the church. partially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맞아. 그래서 불이 부분적으로 파괴했어, 그 교회를. 하지만 it was rebuilt. 그것은 다시 재건축되었다. with all its features. 그것의 모든 특징들과 함께 재건축되었다. 근데 어떤 특징들이냐면 보존이 된 걸까? 보존을 하는 일까? 된 거겠지. 보존된 모든 특징들과 함께 재건축되었다. 그 다음 from the balcony, 발코니로부터 나는 보았습니다. 한 그룹의 여행자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행자들이 뭐 하는 걸 봤냐면 오형식이야. 그치? 뭐 들어가야 돼? king 돼야지. enthusiastically 하게 되면 열정적으로, enthusiastic 하게 되면 열정적인이잖아. 근데 부사니까 열정적으로 찍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치? 찍히는 게 아니지. Taking photos of a stunning sunset. 그 다음 during the inspection. inspection 하게 되면 얘들아 무슨 뜻이야? 점검이라는 뜻인데 하나만 더 알아놓자. 사전 방문, 사전 점검. 사전 점검의 의미가 있어. 사전이라는 의미를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전에 한번 점검해보고 방문해보고 이런 것들 확인해보는 것들. 사전 점검 동안에 the manager saw several documents. 매니저는요 여러 문서들이 실수로 뭐 된 거 under the wrong category. file 하게 되면 무슨 뜻이야 얘들아? file. 아니야. 그건 fill이고. F-I-L-L-E, fill이고 file 하게 되면 분류하다는 뜻이야. 너희 컴퓨터에서도 파일에 분류해 놓잖아 얘들아. 그치? 실수로 분류된 것을 보았습니다 해야겠지. 분류가 되잖아. 그러니까 fill 아니면 filled가 돼야지. filed. 뭐로? under the wrong category. 잘못된 분류로 분류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괜찮죠? 자, the book, 책인데 그게 뭐냐면 which he left, 그가 남겨놨어. 잊은 채로 아니면 잊혀진 채로. 잊혀진 채로 남겨놨겠지 얘들아. 그 책이 잊혀지는 거니까. 그치? 책상 위에 잊혀진 채 남겨진 그 책은 gather dust, 먼지가 모였습니다. over time, 시간이 지날수록. 괜찮아? 그래서 여기까지 할 거고 하나만 더. 27페이지 10번만 해석할게. 27페이지 10번. 요거 했어, 우성아? 10번, 11번 해봤어? 10번은 해봤어. 10번만 그럼 해볼게. 다음 시간 11번도 해석해봐. 11번 해석 다 해오세요. 숙제야, 이거. 해석 빨리 써라. 별표 치고 해석. 안 그러면 까먹잖아. 10번하고 11번 두 개만 해석해봐. 요게 두 개가 해석이 좀 까다롭거든? 그래서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자, if you need, 너가 to suck liquid, 액체를 빨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면, 빨아들여야 한다면, suck out이니까 빨아내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핸드폰에서. 핸드폰 침수됐을 때 물부터 빼내야 되잖아. 그치? 그럴 필요가 있다면 try using a vacuum cleaner. 진공청소기 사용하는 것을 해봐라. 이런 말이지. 그치? 진공청소기 사용을 해봐. 그 다음 eliminate 하게 되면은 제거하다는 뜻이야. 제거해라. 명령문이다. 전부터 오니까 모든 하면은 영의 자녀의 이런 뜻이야. 남은 그런 moisture, 수분을 제거해라. 됐어? 뭐 함으로써, by ing니까 뭐 함으로써지. draw away 하게 되면 하나 써놓자 얘들아. 끌어내다. 빨아내다. 쪽퇴 이런 것도 되고 끌어내는 것도 draw away야.
draw는 끄는 거고 away는 멀리 이렇게 보내는 거니까 끌어내다. 자, 그래서 그것을 끌어냄으로써 모든 수분을 제거해라야. 남은. 맞지? 그것이 뭐야 그러면? 수분이지. 그치? 수분을 끌어냄으로써 남은 모든 잔여물을 제거를 해라. 뭘로? with a vacuum cleaner. 자, with 분사 구문이야. 뭐 한 채로? 진공청소기가 홀드한 채로. 괜찮아? 유지된 채로 다 끌어내. 이 말이잖아. 근데 보니까 오버는 전치사고야. 이렇게가 전치사고 두 개거든. 오버라면 뭐뭐 위에, 뭐뭐에 대고 이런 뜻이잖아. 그치? 뭐 위에? affected area. 영향을 받은 그 영역에다가 진공청소기를 댄 채로. 됐지? 댄 채로 모든 남은 수분을 끌어내서 제거해라. 이런 말이잖아. 그치? for 그러니까 20 minutes야. for 20 minutes 하면 20분 동안이지. 근데 거기에 up to라는 부사가 들어간 거야. up to는 뭐뭐까지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20분, 최대 20분까지 그 20분 동안 그 영향을 받은 젖은 부분에다가 진공청소기를 댄 채로 다 끌어내. 이 말이잖아. 그러면 held야, holding이야? 홀드? 홀딩? 댄 채로인데 진공청소기가 대진 채로지. 지가 되겠어? 대진 채로지. 내가 뭐랬어? with 분사 구문에서는 얘들아 능동 수동밖에 없어. 진행 완료의 의미가 없다고. 능동 수동만 따져야 돼. with 분사. 이해했어? held가 맞죠. 그래서 오케이. 여기까지 됐지?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한테 26페이지부터 해석해야 돼요. 얘기해주고 이 11번은 해석 숙제 꼭 해오세요. 그리고 너희 어디까지 풀어오냐면 31페이지까지 다 풀어오세요. 31페이지까지 다 풀어오시고요. 의미상주어 찾아서 밑줄 긋는 것도 해야 된다 얘들아. 그냥 넘기는 거 아니고. 그리고 나서 서술형 책 있어 없어 지우야? 안 샀어. 진짜 사긴 샀어? 확실히 샀어? 있네. 있어요. 사긴 샀는데 숙제를 안 했지? 진짜 죽어야겠지? 승준아 책 꺼내봐. 했어 안 했어? 먼저 말해봐. 빨리 이실 짓고 이라. 서술형은 까먹 안 했어. 그러면은 다 통일 23페이지까지 다 풀어오세요. 알았지? 내가 진짜 한번 밀어준다. 유예다. 유예된데 또 안 외우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어머니하고 또 면담을 해야겠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제 18살인데 맞지? 18 이제? 18인데 엄마하고 내가 통화해야겠어.